지난 시간에 이어서 JP 모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그 JP 모건은 그 금융, 철도, 전신, 전기 산업, 자, 이런 주요 산업 등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눈독을 들인 산업이 바로 철강 산업인데요. 일단 본인이 페더럴 철강이라는 제철이라는 철강 회사를 만들어서 철강 부분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철강 산업이 바로 이제 철도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같이 성장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자, 본인은 1901년도에 미국 최대 철강 회사인 카네기 철강까지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이 인수 과정에서 여러분들 카네기라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그 JP 모건이 카네기를 찾아가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금액이 이 5억 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자, 5억 달러 정도라면 지금 현재 시세로 따지면 몇백조 원에 달하는 돈이고요. 또 그 당시 미국 정부 예산 정도 금액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카네기 철강을 인수한 이후에 자, 이 JP 모건은 본인의 그 모건 철강 회사들인 자, 페더럴 제강하고 내셔널 제강하고 아메리카 제강. 자, 여기 이제 모건의 철강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하고 카네기 철강을 다시 합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합병 회사가 바로 US 스틸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최대의 철강 공룡 회사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장 개수만 해도 800개라고 하고요. 자본금만 해도 7억 2천만 달러로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는 철강 회사를 설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의 그 발건 JP 모건은 기업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공모할 때 공모 가격을 한 주당 55달러에 공모하게 되는데요. 자, 본인이 카네기한테 그 카네기 철강을 인수할 때 한 주당 가격이 38달러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17달러의 이득을 취하면서 그 공모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등장한 그 공모한 가격이 미국의 연간 예산보다 많은 6.8억 달러를 공모해서 결국은 상장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조업하고 금융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요즘 말하는 용어로는 융합이죠. 자,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JP 모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JP 모건이 US 스틸이 상장하게 되면서 US 스틸의 자본금은 14억 달러가 됩니다. 자, 미국 1년 예산이 5.2억 달러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US 스틸이 기업 공개를 함에 따라서 뉴욕 증시의 시가총액이 그 기존의 런던 증시의 시가총액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을 능가하는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능가하는 사건이 등장한 것이죠. 자, 그리고 1920년대 그 뉴욕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게 바로 US 스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다우존스 지수가 30개 회사입니다만 그 당시는 20개 회사라고 하니까 20개 회사 중에 나머지 19개 회사가 40%의 시가총액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US 스틸의 규모가 얼만큼 큰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US 스틸이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한다는 건 결국은 미국의 주력 산업이 철도 산업에서 철강 산업으로 이동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이러한 그 시대 흐름을 잘 꿰뚫어 본 통찰력을 가진 게 바로 JP 모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찰력뿐만 있는 게 아니라 추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카네기한테 엄청난 돈을 제시할 만큼의 어떤 그 추진력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잘 합쳐서 인수합병을 시키는 어떤 능력, 이런 게 바로 JP 모건의 어떤 그 뛰어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P 모건은 자, 이러한 그 승승장구하는 어떤 것뿐만 아니라 자, 그 파나마 운하 아시죠? 그래서 파나마 운하는 그 미국 그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중간에 연결하는 그 운하인데요. 자, 미국이 그 12년 동안 연인원 7만 명 정도를 투여해서 공사비 4억 달러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운하인데 1914년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JP 모건이 그 자금을 융통해 줬다고 하는데요. 자, 이 당시 이제 JP 모건의 연봉이 500만 달러라고 하는데
자, 500만 달러라는 건 지금 시세로는 한 30억 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3조에서 4조 정도 사이가 이 사람의 연봉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나마 운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그 80년 이상을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파나마한테 돌려준 그런 운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JP 모건은 자, 이러한 그 기반을 가지고 금융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금융제국을 우리가 일컬어서 모건하우스라고 합니다. 자, 1935년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막강한 금융 권력을 가진 게 바로 이 모건하우스인데요. 자, JP 모건은 일단 그 영국에다가 투자은행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은행 이름이 자, 모건 그랜펠이라는 회사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JP 모건은 그 일반 은행하고 증권회사를 병행하다가 1933년에 그 글래스 스티걸 법에 따라서 분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증권 부분이 분리된 회사가 바로 그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래서 JP 모건, 모건 그랜펠, 이 모건 스탠리 이 세 회사를 합쳐서 우리가 모건 하우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1935년까지 엄청난 그 금융 권력을 장악하는 게 바로 이 모건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913년도에 JP 모건은 사망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 잭 모건이 그 뒤를 이어서 그 JP 모건 금융제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국이 전쟁 비용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JP 모건 회사 아들 잭 모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잭 모건은 15억 달러에 달하는 자유채권이라는 이 전시 공채를 개발해서 이 자금을, 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연합국들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고요. 이 금액 갖고는 그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자, 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의 국채를 월가에 판매해 주게 됩니다. 이 규모가 3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그럼 영국은 미국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채권자였습니다만 이 채권을 다 팔아치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국은 그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채무자의 지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그 잭 모건은 듀퐁이라는 어떤 이런 화학회사 등으로부터 그 군수물자를 구입해서 연합국에다가 또 공급을 해줬는데요. 이 당시 이 규모도 한 30억 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 JP 모건 회사는 급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쟁 이후에도 유럽의 어떤 재건 사업을 위해서 총 100억 달러의 대출 주선을 한 게 바로 JP 모건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그 위험이 큰 채권을 우리가 정크본드라고 하는데 이 정크본드의 판매 중개까지 하고요. 특히 이 당시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이런 국가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굉장히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영국을 누르고 그 굉장히 큰 우월한 지위로 오를 뿐만 아니라 이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어떤 월가의 패권 시대를 도래하게 만든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전쟁 이후에 자기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본 유출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시기 이후부터는 월가의 패권 시대가 도래한 것이고요. 이 월가의 패권 시대를 만든 것이 바로 JP 모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 JP 모건은 그 JP 모건 체이스라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자, 1996년도에 그 미국에서는 대형 은행들이 합병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 당시 이제 합병된 은행들이 자,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고요. 이 맨하탄 은행은 나중에 설명드릴 록펠러가 또 지배하던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JP 모건이라는 회사, 뱅크원, 베어스턴스라는 회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워싱턴 뮤추얼. 자, 이런 회사들이 합쳐져서 자, JP 모건 체이스라는 이름으로 현재 월스트리트, 월가에서 그 어떤 그 금융을 담당하는 게 바로 JP 모건 체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합쳐서 자, JP 모건을 통해서 결국 월가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어떻게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월가가 어떻게 패권을 가졌는지를
같이 살펴봤고요. 자, JP모건과 함께 이 월가의 패권의 주도에 영향을 준 게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는 록펠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